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집 현관문 너머엔 아무 일도 없는 평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평온 뒤엔 우리가 모른 채 지나치고 있는 무거운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그가 남긴 물건들, 그의 자리, 그리고 그의 통장까지 우리는 그것들을 그저 가족이니까 자연스레 정리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가족이든 누구든 법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추억을 정리한 그 손길이 한순간에 범죄가 되어버리는 냉혹한 현실이 있다는 걸 당신은 알고 계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믿었던 세상에 균열이 생깁니다. 내 남편이 떠난 지 하루가 채 안 됐는데 지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통장에서 돈 빼면 안 돼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당신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며 나는 얼마나 많은 걸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그저 장례 준비를 하려 했을 뿐인데 나는 지금 무엇을 어긴 걸까? 실제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정숙 씨는 남편이 쓰러진 날 급히 병원비를 내려 했습니다. 남편 명의 통장을 열고 지금껏 함께 쌓아온 돈을 찾으려 했죠. 장례식장 예약도 해야 했고 부의금 통장도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 이미 병원에서 숨을 거둔 직후였고 그 사실이 의사에 의해 곧바로 기록된 뒤였다는 겁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어떤 돈도 배우자 마음대로 꺼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 김정숙 씨는 사망신고 이후의 출금 내역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형사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돈이 아무리 가족의 삶을 위한 것이었다 해도 법은 냉정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까지 보호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그녀의 마음보다 앞섰던 겁니다. 이야기를 듣는 지금 당신도 혹시 가슴이 먹먹해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눈앞에서 떠난 그날 우리는 울 시간도 없이 법과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고 그렇게 넘어갔다간 내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 그것이 현실이고 이 방송을 통해 우리가 다뤄야 할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따라오는 책임과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효는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도 공경함이 머물러야 한다. 사랑한 사람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그가 떠난 이후의 행보에서도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은 그 진심을 지키기 위한 작은 발걸음입니다. 갑작스런 이별이 남긴 공백을 당신의 책임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이제부터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가장 가까운 가족일수록 내가 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서울 송파구의 정혜자 씨는 남편과 평생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자녀도 있었고 남편의 사업도 부인인 그녀가 대부분을 도왔습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는 두말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남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뒤 그 신뢰는 법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혜자 씨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적금 통장에서 남편 몫까지 포함된 전액을 인출합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기 전이었지만 그 날짜와 시간은 병원 기록으로 명확히 남아 있었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남편의 자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됐습니다. 결국 정혜자 씨는 그 인출 행위가 무단 처분으로 간주돼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벌금형을 받았고 정신적 충격과 가족 간 불화가 겹치며 지금은 따로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남편 장례 준비만 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서로를 위해 평생 희생했는데 법은 그걸 인정하지 않더군요.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갑작스레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이제는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법적인 책임까지 짊어지게 되는 그 불행한 구조를 우리는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 통장에서 단돈 10,000원이라도 꺼내면 그 자체로 상속 개시 이후의 재산 처분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망신고 날짜가 아니라 사망 시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숨을 거둔 순간, 의사가 그 시각을 공식적으로 적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모든 자산은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되는 영역이 됩니다. 특히 가족 통장을 쓸 때 가족끼리 쓰던 계좌라고 해도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계좌에 접근하는 순간부터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느냐? 우린 평생 함께 살아왔고 그 돈도 내 손으로 벌어 모은 건데, 이런 말은 안타깝지만 법정에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며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형제 자매나 자녀들 간의 협의가 없이는 아무리 배우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 이유, 의도와 상관없이 상속재산의 은닉이나 편취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족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 장례비를 쓰고 부의금도 받았고 남은 돈은 돌려놨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확한 동의서나 유언장이 없다면, 혹은 형제자매가 그 사실을 문제 삼는다면 이미 은닉이나 횡령의 혐의가 성립됩니다. 특히 가족 간 갈등이 있는 경우,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형제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가장 가깝게 돌본 사람일수록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경자 씨는 혼자 어머니를 돌보며 치매와 병환을 함께 견뎌왔습니다. 남매는 넷이었지만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고 모든 병원비와 간병비는 박경자 씨가 감당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녀는 어머니 명의 통장에 있던 병원비 정산금 일부를 인출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며 상속재산의 횡령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박경자 씨는 수사까지 받게 되었고 법적 다툼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죄라면 앞으로 누가 부모 간병을 하겠어요. 그 마음 우리 모두 알지요. 하지만 법은 그 감정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장 따뜻했던 마음이 가장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린 반드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당연히 해야 할 것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그 경계는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지 않도록 지금 이 방송이 당신의 안내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넷째 이유, 가장 위험한 오해는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부부는 서로의 통장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급할 땐 서로의 계좌에서 돈을 빼쓰기도 하지요. 그런 생활이 수십 년 동안 이어졌다면 이제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법은 칼같이 선을 긋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오태순 씨는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가정의 경제권은 아내가 모두 관리했고 남편 역시 그것을 신뢰하며 돈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고 그동안 남편 명의로 받아두었던 퇴직금과 노후연금 그리고 예금 몇 건이 남았습니다. 오태순 씨는 그 통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남편의 묘지까지 직접 구입해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장례 이후 남편의 조카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삼촌 재산을 왜 혼자 정리했느냐며 상속 협의 없이 사용한 자금 내역을 근거로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가까웠던 친척과의 관계는 단절됐고 이후 법원은 일부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태순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삼촌이라던 그 사람은 살아생전 한 번도 도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죠? 그녀의 말에 우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법 앞에선 습관은 근거가 되지 않고 감정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이유, 공동명의 계좌라고 해도 사망자가 1인 명의로 등록돼 있다면 그 계좌는 상속 대상입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모든 돈을 50대 50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얼마나 입금했는지 그 기록이 없으면 그 돈은 전액 사망자 소유로 간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 금융기관에선 공동명의라도 한 사람이 사망하면 해당 계좌 전체를 동결한다는 규정이 있어 단 한 푼도 출금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남도윤 씨는 아내와 함께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려고 공동명의 예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모은 돈은 대부분 남도윤 씨가 입금했지만 아내의 이름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 언제든 서로가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남도윤 씨는 그 돈 일부를 장례비와 병원비 정산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계좌상 실제 예금주가 아내로만 등록돼 있었다는 이유로 그 인출 금액 전부가 상속재산 무단처분으로 간주됐습니다. 그 후 장례를 치르느라 지쳐있는 남도윤 씨는 법원과 금융기관을 오가며 몇 개월간 끊임없는 자료 제출과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건 그냥 생활비였을 겁니다. 하지만 죽은 순간 모든 의미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 말처럼 죽음은 단지 사람 하나의 부재가 아니라 법적 상태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째 이유, 공과금을 자동이체로 둔 채 두면 무단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든 한 번쯤은 사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서 공과금이나 관리비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집은 우리가 살고 있고 관리비나 수도세 같은 건 당연히 나가야 하니까 그렇게 두는 게 편하고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사망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계속 나가게 두는 것 또한 상속재산의 무단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어찌 보면 수동적인 처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은 그 결과를 봅니다. 그 돈이 사망 후 빠져나갔다는 것,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망 이후에는 즉시 금융기관에 통보해 계좌를 동결하고 공과금이나 집세, 기타 비용은 상속인 명의로 이체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죽음이라는 사건 하나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온다는 것. 청취자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배우자, 혹은 가까운 형제자매, 그들의 통장, 부동산, 보험, 연금, 그 안에 담긴 책임까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고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요. 소 잃은 후에 외양간을 고치는 건 다신 같은 소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지금은 외양간을 고쳐야 할 시간이 아니라 소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범죄로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이 알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이유, 사망자의 재산을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남은 가족 모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김남순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정리를 먼저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머니 명의의 통장은 그대로 두었고 휴대폰, 신용카드, 보험 등 각종 명의는 정리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융기관에서 이상한 전화가 옵니다. 사망자의 명의로 자동이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 통장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 순간 김남순 씨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보험료가 나가고 있었고 카드명에 또한 살아 있었으며 심지어 어머니가 사망한 뒤 휴대폰 인증을 이용해 누군가 로그인한 기록까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조사 결과 김남순 씨의 여동생이 어머니의 휴대폰과 계좌를 편의상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의 개인정보 사용과 금융사기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무서운 건 그 누구도 악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저 편의상, 당연하게 실수로 그렇게 조금씩 했던 행동이 법 앞에서는 명예도용, 재산은닉, 금융범죄가 되었던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가족의 사랑은 깊습니다. 그래서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망한 가족의 명의를 정리하지 않은 채 보험료, 핸드폰 요금, 공과금이 계속 나가게 두면 나중에 그 모든 책임이
남은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런 사실을 모르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몰랐어요. 오빠가 했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자동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이런 말은 안타깝게도 책임을 피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망자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망자의 계좌는 즉시 동결 요청을 해야 하며 모든 명의 해지 절차를 빠짐없이 밟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은 통신사의 사망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 해지해야 하며 자동이체는 모두 해지하고 필요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새로 개설해 이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매우 복잡하고 서류도 많고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조금 편하게 움직인 순간 그 대가는 상상보다 더 크고 지속적이며 법적으로 깊게 남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처럼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적어도 그런 후회를 피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유언장과 상속협의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평생 함께 살아온 만큼 그 관계 속에서 남은 사람들을 지키는 지혜로운 정리가 필요합니다. 서울 성북구의 윤영자 씨는 남편과 함께 자녀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공증을 받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 안에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꼼꼼히 적어두었고 자녀들도 모두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 윤영자 씨는 그 유언장을 바탕으로 재산 분할을 깔끔히 마무리했고 형제간 분쟁도 없었으며 법적인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살아생전엔 그저 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서류가 정을 지켜줍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정확한 절차와 준비가 우리의 사랑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차분한 준비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사랑은 모든 가족에게 있겠지만 그 이유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사랑은 안정이 되기도 하고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고요한 이별 뒤에 폭풍이 몰아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삶의 끝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분쟁이 아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사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대구 달서구의 이정민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장례를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고 그 전화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사망자 명의 휴대폰을 장례식장 예약할 때 사용하셨죠.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씨는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당시 어머니 명의 핸드폰이 미납이 많아 해지가 불가능했고 그저 잠깐 쓰려는 마음이었지만 그 사실이 통신사 내 기록으로 남아 금융인증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겁니다. 엄마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손대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녀의 말이 우리 모두에게 경고처럼 들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장 사망한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작은 것들까지 떠올려 보세요. 그 핸드폰, 그 보험, 그 적금, 그 카드, 그 안에 깃든 사랑과 기억을 지키고 싶다면 그 명의들을 정중하게 정리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준비,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죽은 가족이 남긴 재산이 항상 플러스만은 아닙니다. 마이너스도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죠. 특히 사업을 하던 사람이나 부채가 많았던 경우엔 더욱 그렇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조순자 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보험금이 들어올 거란 기대에 상속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한 결과
아들의 이름으로 된 카드빚과 대출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 보험금은 병원비와 장례비로 거의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그녀는 단순 승인 상태로 상속을 수락한 것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아들의 채무까지 떠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죽은 사람 것도 받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말처럼 사망자의 재산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함께 남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 혹은 한정 승인은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족이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이 3가지는 모두 민법 제1019조에 따른 합법적인 권리이며 그 선택은 남은 가족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그저 마음만 추스르기보다 3개월 안에 법적 상속 절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조치입니다. 3번째 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같은 제도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미리 기록해두는 제도이며 죽음을 맞는 순간 사랑하는 가족이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해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를 마친 후 각 기관의 정보를 통합해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행정안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망자의 예금, 보험, 연금, 부동산, 자동차까지 조회가 가능하고 상속 관련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일괄 정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청취자라면 이 2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야 할 것은 재산도 부채도 아닌 마지막까지 서로 존중하는 마음 아닐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전에 그 이름이 무거운 책임으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맹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효는 어버이를 평생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지혜롭게 돌보는 것이다. 우리는 그 죽음을 준비함으로써 삶의 품격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잃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그 누군가를 위해 살아있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 마음속에도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을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가슴 아프게 먼저 떠난 배우자나 형제, 혹은 아직 건강하지만 언젠가 이별을 준비해야 할 가족일 수도 있겠지요. 이별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오고 그 이별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책임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장정임 씨의 사연입니다. 남편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몸이 약했던 그녀 대신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았고 명의로 된 모든 자산 역시 남편 혼자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당황한 장정임 씨는 슬픔을 누를 겨를도 없이 장례식장과 은행을 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명의로 된 통장은 모두 출금 정지 상태였고 자동이체되던 공과금도 중단됐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이 모든 게 아무 문제도 아니었는데 그가 떠난 뒤 나는 모든 문 앞에서 멈춰섰어요. 그녀가 유일하게 가진 건 남편의 주민번호와 함께 살아온 시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는 그 기억보다 법적 권한이 우선이었고 상속인의 동의가 없이는 어떤 일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장정임 씨는 남편이 남긴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 가족회의를 시작합니다. 자녀들과 상속 협의를 하고 금융기관과 법무사를 찾아가며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평생 나를 지켜줬듯 이번에는 내가 그의 뒷모습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청취자 여러분, 사랑은 떠난 자리에 남는 게 아니라 남은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느냐에 따라 진짜가 됩니다. 죽은 사람의 통장을 그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생을 법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통장을 하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지막을
진심으로 돌보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사망 이후의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법적 감각을 갖추는 것. 둘째, 가족 간에는 괜찮다는 마음 대신 가족이니까 더 조심하자는 자세로 바꾸는 것. 셋째, 미리 상속 설계를 하여 남겨질 가족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 넷째,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했을 때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절차를 따라 움직이겠다는 책임의식을 갖는 것. 이 네 가지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진정으로 기억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충청북도 옥천에 사는 최윤희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작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이 남긴 통장보다 당신이 평생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 편지는 금액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았고, 그녀는 지금도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이 문서에서 지워질 순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남은 사람의 선택에 따라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 남기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범죄로 얼룩지지 않도록, 그 기억이 분쟁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지혜롭게 움직여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에 남겨질 사람들에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준비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이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충분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사람들은 슬픔과 그리움을 견뎌야 하는 동시에 법적 책임과 절차라는 차가운 현실도 함께 마주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사이니까 당연히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법 앞에서는 이유가 되지 않았고 사랑은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의 통장을 열었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된 사람들, 장례를 위해 돈을 찾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람들, 함께 살던 집에 공과금을 냈다는 이유로 의심받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몰랐던 진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자의 통장은 사망 시점부터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상속재산입니다. 두 번째, 단돈 10,000원을 꺼내도 무단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명의 계좌라도 실제 사용 기록에 따라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망자 명의의 자동이체나 휴대폰 사용도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망 이후 절차를 미루면 남은 가족 모두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유언장, 상속협의서, 명예해지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지식이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음입니다.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삶과 겹쳐졌다면, 혹시 당신의 가족이 떠오르셨다면 부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겐 귀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나눔이 또 다른 사랑을 지켜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이 방송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죽음을 마주하는 건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건 살아있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 준비는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깊은 배려이고 가장 따뜻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남겨진 자리에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이제 알았어. 그리고 이젠 제대로 지켜줄게. 다음 시간 우리는 또 다른 삶의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 모음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